안녕하세요, 직구퍼 여러분. 프로덕트 트레이너 봉다연입니다. 오늘은 효소의 가치를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효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힘인데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이 효소가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효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핵심만 쏙쏙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장수촌을 연구한 댄 뷰트너는 장수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소화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 몸이 얻는 에너지와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수하는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음식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촌 마을을 일컫는 블루존에 나타나는 식사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않는 식사 리듬입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음식이 몸에서 더 편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습관이죠. 두 번째는 가공도가 낮은 단순한 자연식입니다. 식재료 본연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몸도 소화하는데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효가 살아있는 식단 문화입니다. 발효식품은 소화를 돕는 다양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건강한 식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느냐를 중점에 둔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과연 소화는 무엇인지 말이죠. 소화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패턴은 이 기본적인 소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라진 식사 속도, 가공식품과 고지방 식단,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같은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의 양과 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들은 더 풍부해졌지만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은 오히려 약해진 상황입니다. 소화의 힘을 다시 채워주는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효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부족해지면 음식 처리나 노폐물 정리와 같은 몸의 기본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소의 역할로는 소화 흡수 과정에 관여하며 섭취한 음식이 잘게 분해되어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분해 배출 과정에 관여하며 불필요한 성분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을 돕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며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리 과정에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과 세포 활동을 돕는 과정에 관여하며 혈액이 더 편안하게 흐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리 과정에도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효소는 특정 부위를 바꾸는 성분이 아니라 몸 안의 기본적인 처리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인데요. 먼저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효소입니다. 침, 위, 장에서 만들어지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분해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사효소는 분해된 영양소가 몸 곳곳에 전달되고 활용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사효소가 그 부담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에너지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역할이 다르지만 둘 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로 바뀔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분해 과정을 시작해주는 효소인데요. 대표적인 효소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밀라아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침 속에 포함되어 있고 탄수화물을 작은 당으로 분해하는 데 관여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테아제입니다. 위에서 단백질을 잘게 나누어 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파아제입니다. 주로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해 흡수가 가능하도록 돕는 효소입니다. 이 세 가지 효소가 제대로 작동해야 음식이 영양소로 바뀌고 이후 흡수와 배출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그럼 반대로 대사효소는 음식이 분해된 이후에 그 영양소가 몸에서 활용되는 여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 전달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분해된 영양소가 각 조직에서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내 단백질이나 노폐물 정리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성분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분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신체 균형 유지 과정에 관여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여러 반응에 함께 작용합니다. 이처럼 대사효소는 소화 이후에 정리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소화효소는 식사 직후 음식이 잘 분해되도록 돕고 대사효소는 분해된 영양소가 몸에서 활용되도록 관여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몸은 필요한 만큼의 대사효소를 돌려쓰게 되고 결국 전반적인 흐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소화효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화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식사 때 필요한 효소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부담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즉, 효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몸의 소화기관으로 향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소화효소를 대부분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같은 주요 소화효소들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분해되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우리가 먹으면 췌장이 소화효소를 준비하고 그 효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분해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췌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그 부담이 췌장으로 더 크게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소화효소 관리가 결국 췌장에게도 여유를 주는 셈이기도 하죠.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필요한 소화효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사 속도나 식습관,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 때문에 효소가 필요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서 췌장이 그만큼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아졌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잦은 속 불편, 식후 피로감처럼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변화들은 몸이 조금 더 효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식사 패턴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는 환경에서는 소화효소를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에 여유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그 솔루션을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식전 효소, 효소 섭취의 새로운 루틴,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치는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음식이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소화효소를 채워주는 것이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소화를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잘 먹는 것보다 잘 소화하는 것.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는 식사 전에 부족해지기 쉬운 소화 효소를 미리 보충해주는 식전 효소 루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는 자연 발효에서 얻은 효소의 힘과 함께 탄단지를 한 번에 분해하는 균형 잡힌 구성, 그리고 식후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포뮬러까지 식전 효소라는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 자연 그대로 발효된 원료에서 얻은 효소라는 점입니다. 30가지 과체 가공품과 16가지의 공유 가공품을 천천히 자연 발효하여 얻은 총 46종의 자연 발효 원료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식품군에서 유래한 풍부한 효소 조성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효소의 역가 수치입니다. 실제로 브라운 효소는 한 포 기준 최소 100만 유닛을 보장합니다. 실제 효소 수치 검사에서 약 300만 유닛이 확인되어 발효 효소의 활성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발효의 힘과 충분한 활성도, 이 두 가지가 브라운 효소의 기반입니다. 두 번째로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 한 포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까지 총 3가지 핵심 소화 효소가 모두 담겨 있어 식사 직후 필요한 소화 단계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식전에 섭취하는 효소로 식사 전 미리 섭취해두면 탄단지 분해에 필요한 효소를 먼저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 식후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한 소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식전 한 포로 3대 영양소 소화를 한 번에 준비하는 효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의 장점으로는 서양인에 비해 췌장 크기가 더 작은 한국인들의 소화 단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입니다. 식전 효소이기 때문에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되는 속도가 보다 균형 있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편안해지면 식후 혈당이 오르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에는 이러한 소화를 돕기 위해 예로부터 활용되어 온 자연 유래 원료들이 함께 배합되어 있습니다. 매실, 진피, 감초처럼 전통적으로 소화 과정에 사용된 원료와 함께 더불어 식후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 잎과 같은 원료도 함께 들어가 편안한 식사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효소만 넣은 제품이 아닌 식사 후 부담을 다각도로 고려해 설계된 제품이라는 점이 브라운 효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내 몸의 효소, 특히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식후 더부룩함이나 트름, 가스가 잦아진다면, 그리고 밥만 먹어도 금방 피곤해진다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쉽게 답답해진다면 이 외에도 모든 신호에서는 소화 효소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명치가 막히는 느낌, 식후 트름이나 울렁거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식전 효소 루틴이 식사 후에 편안함을 만드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는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식전에 효소를 더하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편안한 소화와 가벼운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화를 바꾸는 첫 루틴, 디엘릭서 브라운 효소와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